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암에 걸렸을까? 우리 집안에는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암은 유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부분은 유전이 아닙니다. 전체 암의 원인 중 유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식탁, 그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음식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그 반찬 한 접시가 암세포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먹고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음식이 나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병을 키우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병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 상원장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암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라 오래 쌓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억 개의 세포를 새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재료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쉬지 않고 계속 먹느냐, 이 세 가지가 세포의 성격을 바꾸고 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환경 속에서 버티다가 변해버린 우리 몸의 세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공통된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거나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합니다. 점심은 급하게 간단한 가공식품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못 먹은 것처럼 한꺼번에 많이 드십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단 음식을 찾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계속해서 과도한 혈당 상승과 인슐린 분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염증입니다. 이 염증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쌓입니다. 손상된 세포는 정리되지 못하고 몸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세포는 결국 선택을 합니다.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 결과가 돌연변이이고 그리고 암입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암은 병이라기보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대로 살면 위험하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끝이 아니라 삶을 바꾸라는 초대장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몸이 무엇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직접 장을 보고 손질하고 끓이고 볶고 차려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성은 들였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공식품은 나쁘다. 패스트푸드는 피해야 한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은 다 건강하다. 이 믿음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식습관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하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 끼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은
아주 단순합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고 인슐린이 반복해서 분비되고 염증이 꺼지지 않는 상태. 이 세 가지가 계속 유지되면 몸은 회복을 포기하고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암세포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이 문제인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햄버거, 피자, 인스턴트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 반찬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서 먹는 음식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몸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몸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나는 괜찮을까? 그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몸은 이미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의외의 음식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세 가지라고요. 혈당이 자주 오르는 상태, 인슐린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상태, 그리고 염증이 꺼지지 않는 상태. 이 세 가지가 계속 유지되면 몸은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버티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암세포는 조용히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 음식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집에서 자주 먹는 음식, 그리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음식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전분 위주의 달콤한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떡볶이, 튀김, 달콤하게 코팅된 간식류.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전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높은 온도에서 조리됩니다. 거기에 설탕이나 물엿이 더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에 맞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계속해서 저장 모드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전분을 조리할 때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포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 음식이 가끔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된다면 몸은 계속 같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암세포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달콤한 양념으로 조리된 육류 반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육볶음이나 달콤한 닭 요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고기는 단백질이니까 괜찮지 않나? 맞습니다. 고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설탕이나 물엿이 들어간 상태에서 높은 온도로 조리하게 되면 몸에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세포를 빠르게 늙게 하고 염증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무엇을 가장 좋아할까요? 바로 포도당입니다. 달콤한 양념으로 만들어진 반찬을 매일 반복해서 먹게 되면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포도당이 풍부한 환경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암세포에게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음식입니다. 바로 견과류와 곡물 반찬입니다.
견과류는 몸에 좋다. 이 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신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접촉하면서 변질이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기름이 산패되고 좋지 않은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보관된 상태에서 습기까지 더해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일부 물질은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에 부담을 주고 몸의 해독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이 약해지면 몸은 외부 자극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오랫동안 드신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달콤하게 조리된 전분 음식. 둘째, 설탕 양념으로 볶거나 튀긴 고기 반찬. 셋째, 오래 보관된 견과류와 곡물.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몸을 쉬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고 염증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쳐갑니다.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해서 일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더 넣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출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질병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선택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찬이 지금 내 몸을 회복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이 질문 하나가 몸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과 그 환경을 만드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 정말 괜찮은 걸까? 특히 한국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김치와 된장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건강에 좋다. 된장은 옛날부터 먹던 음식이니까 문제없다. 이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고 있는가입니다. 이 차이가 건강을 살릴 수도 있고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은 분명 좋은 점이 많은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유익균 그리고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면역 기능에도 일정 부분 기여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로 먹고 있는 김치와 된장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맛을 위해 단맛이 더해지고 보관을 위해 염도가 높아지고 오랫동안 두고 먹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자주 많이 먹게 되면 몸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위입니다. 짠 음식이 반복되면 위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습니다. 이 자극이 쌓이면 염증으로 이어지고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세포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균입니다. 위에는 특정 균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짠 환경에서는 그 균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위 점막은 더 약해지고 손상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오랫동안 연구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나 식문화에서 위 관련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공식품 거의 안 먹어요. 집에서 만든 된장국이랑 김치만 먹고 살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거의 같은 식단이었습니다. 된장으로 만든 국이나 찌개, 그리고 김치, 건강하다고 믿고 꾸준히 드신 식단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위 점막이 계속 자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염증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끊지 마십시오. 대신 줄이십시오. 김치와 된장은 좋은 음식이지만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식이 아니라 보조입니다. 식사의 중심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성입니다. 채소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다양하게 드셔야 합니다. 잎채소, 뿌리채소, 색깔이 다른 채소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식탁에 올라와야 몸은 균형을 찾습니다. 그 안에서 김치와 된장은 조연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아니라 돕는 역할입니다. 이 구조가 바뀌는 순간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혈액이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세포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술은 끊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막걸리는 괜찮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막걸리는 발효식품이라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유산균도 있고 몸에 좋은 성분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효와 알코올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발효 과정 자체는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알코올은 몸에 부담을 줍니다.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술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걸리든 와인이든 소주든 결국 핵심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몸 안에 들어오면 해독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간이 계속해서 알코올을 처리하게 되면 다른 일을 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염증을 관리하거나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을 회복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여러 질환의 위험이 함께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주는 끊었어요. 대신 막걸리는 조금씩 마십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면 간 수치가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염증 수치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중단한 이후 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치가 안정되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막걸리는 건강식이 아닙니다. 발효라는 장점은 있지만 알코올이라는 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효의 좋은 점은 다른 음식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알코올을 통해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치와 된장,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 발효의 장점은 있지만
알코올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냐 나쁜 음식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같은 음식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암을 부르는 가장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특정 음식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냐? 이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암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특정 음식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끊임없이 먹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건강식이면 많이 먹어도 되는 것 아닐까?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스스로를 회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멈춤입니다. 먹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몸은 비로소 정리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언가를 입에 넣고 점심을 먹고 간식을 먹고 저녁을 먹고 또 야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몸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소화하고 흡수하고 저장하는 일만 계속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몸이 스스로를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회복은 뒤로 밀리고 계속해서 쌓이기만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회복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심심해서 먹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고 시간이 되어서 먹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계속해서 영양이 들어오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잘 먹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쌓이고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남고 염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암은 결핍에서 오는 병이 아니라 넘침에서 오는 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보면 공통된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먹는 삶, 공복이 없는 생활. 이것이 몸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먹는 횟수를 줄이는 것, 간식을 줄이는 것, 야식을 줄이는 것, 그리고 진짜 배고픔을 느낄 때 먹는 것. 이렇게만 바꿔도 몸의 상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원래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우리가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먹고 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만약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은 더 넣을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출 때입니다.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몸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인지, 습관 때문에 먹는 것인지, 감정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것인지, 이 질문 하나가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 실천해 보셔도 좋습니다. 간식을 줄이십시오. 야식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암이 왜 생기는지, 어떤 음식이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은 무엇을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이 말이 조금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 몸은 이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염증을 줄이고 다시 균형을 찾는 기능이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고,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계속해서 몸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회복 대신 버티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이 음식이 지금 내 몸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선택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 몸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하게 조리된 음식보다는 가능하면 단순하게 조리된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볶고 튀기는 것보다는 삶고 찌는 방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달콤한 양념과 과도한 간은 조금씩 줄이십시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몸이 그 맛에 익숙해집니다. 셋째, 오래된 음식보다는 가능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십시오. 특히 견과류나 곡물은 조금씩 자주 구입해서 짧은 기간 안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김치와 된장은 적당히 드십시오. 좋은 음식이지만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식사의 중심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역할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술은 줄이십시오.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코올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먹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간식을 줄이고 야식을 줄이고 식사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더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보충제, 새로운 방법.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그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만 바꿔 보십시오. 오늘 한 끼 조금 덜 드셔 보십시오. 또는 간식 하나를 줄여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몸에는 아주 큰 신호가 됩니다. 이제 회복을 시작해도 되는구나. 몸은 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암은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생활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여러분의 몸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상 원장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